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마야 안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벽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희망 가득한 사랑입니다. 그렇지요.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또 많이 주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예, 확 더워졌네요. 그러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까 오늘은 궁금합니다. 또 제목이 세계화와 디지털 세상. 아하. 디지털 세상이죠. 지금 현재. 우리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아날로그인이에요. 디지털 세상에 아직 익숙치 않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저는 이제 기계치고 컴맹인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못 부르고 박자 틀리면 음치죠. 네. 기계를 잘 못 다루면 기계치예요. 기계치요? 글을 못 읽으면 문맹인데 이 컴퓨터 잘 못하면 컴맹이에요. 박사님, 뭐라도 하나 못하시는 게 있으셔야죠. 아니 왜 우리 시니어 분들도 다 용기를 가지고 새로 배우는 문제 있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니까 다 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신을 갖다가 공개합니다. 근데 아날로그 감성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날로그라니까요. 글쎄. 우리 이여령 선생 같은 분은 이제 아날로그 연세가 있었어도 아날로그에서 또 디지털로 가는 데 대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 문화와 문명, 종교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글쎄요. 문화는 일반적인 거고. 이 문화는 뭐 컬처라고 그러죠, 영어로. 문명은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딱 맞는 옷처럼 우리 의식주, 뭐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좀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다 문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헬라 문화. 오늘날 결국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문화 영향을 이제는 받게 된다는 거죠. 세계화를 통해서 특별히.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헬라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헬라 철학. 인문학도 사실은 이런 문화에 대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문화라 그러면 이제 문명은 뭘까요? 문명은 조금 더 이 기술 발전 이런 거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고도에 발달된 문명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명은 사실은 로마 문명이 대표적입니다. 히스토리에 가깝지 않나요? 예, 로마.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로마 문명은 길을 내는 거 관계가 있고 또 법도 관계가 있고 특별히 도시를 건설하는 거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시골 문명이란 말은 잘 안 써요. 도시 문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과 이런 도시 문명 이런 것이 다 문명과 관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가 문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사회는 또한 로마의 문명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헌법도 그 로마가 워낙 법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서 많이 이렇게 따왔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문명이라는 건 또 이런 면이 있고. 뭐 종교는 뭐 아시죠? 종교. 그래서 문화와 문명과 종교 이런 것이 다 하나가 된 그러한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피스란 말의 팩스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세계화 속에서 사실은 또 평화가 유지됐죠. 옛날에 우리가 팩스 로마나
로마 제국 때 또 그런 말을 썼는데 네네. 오늘날 우리 20세기, 21세기는 팩스 아메리카나, 우리 미국에 주도하는 그러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네. 역사를 조금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 그 사상사라고 할까 이런 걸 조금 올려다 보면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됐죠. 근데 그리스는 아까 말한 대로 철학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헬라 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사상, 철학 이런 것에서 굉장히 발달됐고 특별히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이었죠. 네. 그런 것이 이제 그리스의 어떠함이었다면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됐죠. 그랬을 적에 사실 로마는 그리스의 모든 그런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언어와 모든 것을. 네. 그렇지만 로마는 거기에 더 아까 말한 특징이 문명을 또 로마의 문명을 꽃을 피웠죠. 그러니까 로마는 특징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걸 못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계가 있었나 본데 이제 로마가 받아들이기에는 거기서 배워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총독을 보내고 할 적에도 그 나라의 어느 정도의 종교나 이런 걸 좀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제국으로서의 그런 면모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가 문명을 대표하는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한동안 세계를 제패했죠. 네.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대, 암흑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네. 그걸 지난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르네상스는 그동안 중세 시대 때 우리 인간성이 많이 억압을 받고 했을 적에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 인본주의적인 거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많은 이제 문화의 꽃을 피웠죠. 예술과 모든 것이. 근데 같은 시기에 르네상스 시대에 바로 또 종교 개혁도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는 또 신대륙이 발견한 것도 비슷한 시기죠.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 인류의 그런 사상사랄까 모든 것은 큰 변혁을 일으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프랑스에서는 그 계몽주의로 앞장서서 새로운 그러한 자유와 평등, 뭐 정의 이런 거에 대한 또 관용의 정신 이런 걸 통해서 거기도 많은 서로가 단두대 서로가 싸우는 공화파와 왕정파가 싸우고 많은 이런 그 착오가 있었지만 시행착오도 있고 했지만 그걸 다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계속해서 인류가 교육을 받고 새롭게 더 발전하면 사상과 모든 것이 발달하고 더 지식이 더 늘어나면 우리가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몽주의가 많이 펼쳐진 시가 있었죠. 네네네. 세계사를 이렇게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인류가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또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또 이러한 서로의 이제 그걸 가지고 역사 속에서 시험해보는 그런 시기도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인류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많은 경우에 그런 환상이 깨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식만 더 발달하면 더 많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떠한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 그런 꿈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오히려 1차, 2차 세계는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상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게 됐죠. 네. 이제 그래서 1960년대 이후를 후기 근대주의 사상, 퍼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1960년 이후에 이제 오늘날이기까지 우리 인류의 그런 사상은 후기 근대주의다. 그거는 뭐 히피 운동 기억나시죠? 네네. 네, 그다음에 평화를 얘기한 존 레논의 Imagine, 평화를 꿈꾸는 뭐 이런 거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그렇게 거대한 담론을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 되자고 하면 더 싸우고 평화를 얘기하면 더 전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이상은 좋았죠.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로 나타내고 이런 것 때문에 큰 담론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조그만 거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사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떠한 그 산업화로 말한다면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산업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1차 혁명, 1차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가 제임스 와츠 기억나시죠? 학교 때 배웠던
증기로 기차를 갖다 가게 만든 네네. 네. 그게 1차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 전까지는 사람이나 뭐 소나 그런 걸 의지해서 이렇게 농사짓고 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농경사회에서 증기 1차 산업 기관차가 나오면서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시작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 에디슨의 전기와 아하. 그 포드의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 벨트로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시작된 네. 이제 그런 게 2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하. 네,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도 처음에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 시작했던 인터넷과 컴퓨터의 네. 발달.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니던 때만 해도 그러니까 1970년 상황에서도 그 쉐록스 카피 머신도 잘 없었어요. 음흠. 그때 처음으로 나와갖고 막 좀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80년대 이렇게 되면서 뭐 네. 컴퓨터를 하더니 그냥 요새는 급속도로 예, 굉장히 불과 지난 한 발달했어요. 50년 만에 다 이루어진 그런 그렇죠. 3차 산업혁명은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서로 연결이 있었죠. 그 연결 네트워크에 욕구가 좀 채워졌고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업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도 더 발달하고 맞습니다. 이제 이런 3차 산업.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4차 산업에 뭐 산업사회에 네. 진입했다고 봐도 되겠는데 이것은 또한 이게 디지털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세상이죠. 디지털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저도 저렇게 좀 공부해 보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거래요. 아하. 네.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서 최적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네. 우리 인간에게 돌려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자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단지 우리에게 어떤 많은 물질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산업이 아니고 결국은 페이스북이라든가 많은 걸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그 특징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네. 로봇 공학, 생명공학, 그다음에 클라우드.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 세계 모든 것을 네. 디지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디지털한 것을 이제 클라우드에 보내갖고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또한 그 AI가 그것을 갖다가 잘 분석하고 해서 뭐 그렇죠. AI 닥터도 많고 현재 네네네. 예. 클라우드에서 또 약사도 그렇게 다 있고. 하는 겁니다. AI가 다 해서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예측하고 맞춤을 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줘서 또 우리가 가장 최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현실과 가상 세계의 융합이다, 연결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한 3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세계화란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신문에도 세계화란 말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30년 전에.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연설할 때 좀 경상도 억양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세계화 막 이렇게 갖고 하는데 네. 세계화가 뭔가 이제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아하. 예, 그것이 이제 또 25년 전쯤인가 그 어떤 토마스 프리만이라는 뉴욕 타임즈 기자가 썼던 World is flat. 세상은 평평하다. 아하. 그런 책을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세계가 좀 시작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분석한 그런 아주 뛰어난 책이었다고 느껴지는데 그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 처음 아웃소싱. 배웠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네. 모든 거를 중국에다 보내는 거예요. 아하. 만드는 건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저도 오하이오 쪽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80년대군요.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발달됐었는데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걸 다시 사와서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많은 물건들을 값싸게 잘 썼어요. 그동안 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쵸. 중국에 뭐 인건비가 옷이고 워낙에 뭐고 쌌었잖아요. 먹는 거고 모든 거를 네. 이제 그게 아웃소싱이죠. 네. 또 예를 들면 전화로 뭐 물어보려고 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인도에 있는 인도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웃소싱이죠. 어허. 특별히 우리가 2년 전부터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화가 더 촉진됐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병이 빨리 퍼진 것도 세계화 때문이고. 네. 그러면서 세계화의 문제점도 서로 드러났죠. 그렇죠. 사실은 장단점이 있겠죠. 예. 최근에 와서 세계화에 좀 반작용,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각자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네. 서로 블록화해서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위주의 그런 모든 나라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크게 봤을 적에는 저는 이 세계화의 이런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죠. 흐름을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이것이 다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로 나가는 것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결국은 배워야죠, 그렇게. 이제. 예. 근데 특징이 네.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화도 너무 세계화 때 빨라요. 많은 역사에 수백 년에 걸린 사건이 몇십 년 만에 다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우리가 디지털 그걸로 가는 것은 더 빨라요.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했죠. 불과 뭐 몇 년 만에 네. 뭐 맞습니다. 참 정신을 못 굉장합니다. 차릴 정도로 예, 정신이 없습니다. 네,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네. 아이고 그래서 아, 참. 자 사실은 이제 이런 배경의 말씀을 네. 드리고 저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야죠.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본문으로 있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예, 본문에 들어갑시다. 네. 요한복음 네.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이제는 주님의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차차. 네.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제 19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미 못 박히셨어요. 네.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다 명패를 붙였는데 그 명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말을 세 나라 말로 적었다는 히브리 말, 거예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어. 헬라 말. 어허. 자, 히브리는 종교를 상징하고 예. 히브리 종교, 로마는 아까 말한 문명을 상징하고 문명. 헬라는 아까 문화라 그랬죠. 네. 문화를 상징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세상은 헬라적인 문화도 있었고 또한 그 로마적인 문명이 있었고 또 유대인의 그 유대 종교가 히브리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말하면 그 당시에 성경에 나타난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것인데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새로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우리가 문화와 문명과 종교, 네. 헬라 문화, 연결이 로마 되네요. 문명, 예. 히브리 종교 음흠.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와 대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뭐가 네. 세상이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또 그리스도가 세상을 모두 박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갔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문화, 문명과 종교로 돼 있는 그런 세상과 그리스도와 화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갈 거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말씀을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화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코스모스. 예, 네. 코스모스 온 우주 세상을 말하죠. 이런 코스모스라는 거는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도 들었죠. 그러니까 대학의 종합대학인데 많은 단과대학이 있어요. 그럼 세상은 어떠한 상업적인 세상, 법률적인 세상, 의학적인 세상, 경제적인 세상 이런 모든 것이 합해서 세상이라는 체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코스모스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어요. 네. 그렇지만 성경에 또 많은 부분에 세상이 요한일서 같은 데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세상과 대치가 되십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고 다툽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도 있고 헬라인도 사두개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바리새인은 좀 더 율법적인 종교인이지만 또 사두개인들은 헬라 영향을 받은 헬라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이런 무리가 다 같이 예수님과 결국 반대하다가 서로 대치하다가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까지 못을 박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게 코스모스인데 네. 이 코스모스의 특징을 우리가 가면 쓴 우상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가면 쓴 우상. 가면 쓴 우상. 짝퉁이라는 말씀 참 그렇죠. 좋은 거예요. 짝퉁. 우리가 짝퉁 네. 이해하기 쉽습니다. 짝퉁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짝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세상이 반대하고 거기에는 어떤 영적 전쟁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를 미리 선수 쳐서 자기가 짝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방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구약의 원리에 의하면 이 우상과 간음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하는 거 아시죠? 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나라 사람 여자와 다른 나라 이방인과 여자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상의 원칙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죠. 예, 대체하는 겁니다. 네. 반대가 아니라 대체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특별히 이제 맘몬 그런 것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간음의 원칙은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다든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과 섞이고 혼합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간음의 원칙이라는 거죠. 예. 근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유혹하고 속인다는 현혹하죠.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세 가지 세상이 있었습니다. 바벨 세상이 있고 소돔 세상이 있고 애굽 세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믿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아브라함이 워낙 바벨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벨이에요. 네. 거기서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바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왔어요. 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 그다음에 소돔 세상은 기억나시죠? 그 루시 조카 루시 살던 소돔 그걸 흘러갔죠. 세상으로 흘러간 겁니다. 소돔 세상은 죄악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가 아하. 스스로를 신시리 죄악 도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애굽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몇 번이나 애굽에 내려갔어요. 2번인가. 내려간 건 잘한 걸까 못한 걸까요? 하락한 겁니다. 하락. 네, 그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헤브론에 머물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여러 가지 기근과 사정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 것은 그것은 하락한 겁니다. 아까 라스베가스가 예, 죄악 도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가 있고 한 그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시리는 네. 사실은 애굽 같은 세상이죠. 풍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세상에서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이름이 믿는이에요. 믿는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다 같이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가 이다이시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그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입니다. 우리 이름은 성도. 거룩한 네. 무리라는 뜻이에요. 왜 성도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별됐다는 뜻이죠. 교회라는 우리 단체적으로 교회라는 의미도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대치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온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것이 아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날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불신 세계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는 뭐냐면 완전히 독자 노선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쓰겠다는 거죠. 예, 그것이 실존주의 철학인데 제가 이제 그 브라질을 남미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는 그때 갈 때부터도 완전히 카톨릭 국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화는 남았어요. 그렇죠. 카톨릭 기독교 문화예요. 네. 카톨릭 성자. 문화만 남았어요. 예. 문화는 남고
그리스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없어. 예, 말끔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명에 대해서는 유럽을 여행해보고 해봤지만 네. 유럽에는 많은 성전들이 카테드레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유럽의 문명은 물질 문명과 로마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로마와 바벨 문명을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유럽에는 문명은 있고 그다음에는 정신은 있어요. 어허. 거기는 박애와 사랑과 그런 모든 믿음과 소망의 그런 정신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유럽 같은 데를 보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하지만 그런 기독교 정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런 피 묻은 복음을 말하면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다 안다. 우리 다 지나갔어. 다 알았어. 우리는 후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정작 그리스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없는 그냥 문명만 남았습니다. 기독교적인. 예, 그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세상에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바로 그러한 헬라적인 문화와 철학과 그런 로마적인 문명은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히브리적인 종교는 있지만 그게 네. 기독교죠. 유대교든 기독교든 그것이 어떤 그런 종교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정의를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위하는 게 다 종교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런 정의에 의하면 오늘날 종교는 있을지 몰라도 참 그리스도는 많이 실종된 그것이 유럽이 그렇고 또한 그것을 이어받은 미국에서 꽃피운 이런 문화와 문명 모든 것은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이거 시간이 없습니다. 네, 크리스천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다운 그 히브리나 말 자체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나왔죠. 네. 그 첫 번째 히브리입니다. 모세도 역시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한 무리의 강을 건넌 자들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날 네. 똑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와서 우리가 진정한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막 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을 진정한 히브리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종교 진영에서 나와서 골고다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고 그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휘장은 여기서 지성소 하나님 가장 깊은 곳이죠.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영 안에 오늘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러한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적인 티피컬한 전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21세기 크리스찬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전형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세계화와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세계화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한경모 박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으로 살자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